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에는 다우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일주일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는 0.3%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6% 올랐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만이 이제 6포인트 가량 하락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날 테슬라의 실적 호조로 이제 주가가 3% 이상 오른 것이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날 4%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HP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올해 전체 그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거의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 101개의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84%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워낙 2분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엔 델타 변이나 아니면 공급망 이슈 등으로 이제 그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이미 눈높이를 낮춰왔던 상황에서 그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그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이제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1.9% 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IBM은 이제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주가가 9%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제 그 다우 지수 전체를 좀 짓누른 감이 있습니다. 이날 이제 IBM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는 1.7%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그 경제지표 중에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제 29만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밑돌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거기에다 이제 지표도 좋은데 그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첫 거래에 나선 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위워크는 2년 전인가 이제 IPO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무산됐다가 최근에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날부터 첫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짐 폴슨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익 마진 사이의 상관관계가 지난 20년간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많이 우려들을 하는데 기업들이 그 높아진 인플레이션 인풋 비용을 이제 그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전가를 하면서 이 이익 마진이 손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익 마진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를 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우려를 해왔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히려 S&P 500 지수의 그 주당 순이익 자체를 EPS 자체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멘트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특히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을 하락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상승한 흐름을 보면서 이제 제프 파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크레이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가 이렇게 강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이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은 흐름은 시장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뭐 가치주가 오르고
어떤 때는 이제 성장주가 오르고 성장주나 기술주가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시면 이미 소비재 관련주가 1%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헬스, 기술, 통신, 부동산 관련주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유가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1.8%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융, 자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9월 회의에서, 내년 9월 회의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주목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전날보다 이제 떨어졌고, 그리고 일주일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10%를 넘어서면서 일주일 전에 4%에 비해서 조금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전체 81%가 높아진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한 차례나 두 차례가 아닌 이제는 세 차례까지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좋다라는 어떤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좀 더 빨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단 해리스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이 너무나 그 과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올 이슈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앞으로 2년 내 어느 순간에 정책을 피벗, 그러니까 갑자기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럴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리스 씨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고착화될 경우 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과 싸울 때는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휴스턴 연기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샀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스턴 파이어파이터즈, 그러니까 휴스턴에 있는 그 소방관들을 위한 구호 퇴직연금이라는 이 펀드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2,500만 달러어치 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 자산이 지금 55억 달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입자는 6,600명을 넘는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제 그 퇴직연금처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펀드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이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에 이제 6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3,000달러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연기금이나 아니면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포워스 올이라고 이제 미국의 기업 연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가 코인베이스와 이제 합작을 해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그 퇴직금의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는 합의를 이뤘다는 발표도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연계 스펙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스펙의 가격이 장중에 거의 4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스펙의 가격이 오늘 결국 350% 정도로 이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스펙은 디지털 월드 애쿼지션 코프라는 스펙입니다. 트럼프가 이날 발표한 거는 이제 트위터나 그동안 이제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셜 미디어를 그 기존에 상장된 스펙이랑 합병을 해서 증시에 상장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관련 스펙의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요. 이날 오후에는 이 DWAC라는 이 스펙의 거래량이 3억 6천 주를 넘어서면서 이게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S&P 500 지수를 추적하는 ETF,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는 이제 거래량이 같은 시간에 2천만 주였는데요. 이거는 거의 3억 6천만 주.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빅테크와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WAC 가격이 이제 폭등하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배트에서도 이제 상당히 그 파퓰러한 이제 종목 중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핫도그 업체 포틸로스가 이날 이제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주가가 이제 한 45% 가량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뭐 30% 올랐는데 장 마감가는 한 45% 상승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한 20달러였고요. IPO를 통해서 한 4억 달러 이상을 조달을 했는데요. 이 업체는 이제 시카고의 그 길거리 핫도그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결국 뉴욕 증시까지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올랐는데요. 전날 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시장이 테슬라의 영업마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보시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주목한 부분, 열광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총 마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 총 마진율이 28.8%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탄소 크레딧을 포함할 경우에는 3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상당히 높아진 수치로 특히나 최근에 자동차 부분의 공급망 이슈를 고려할 때 영업마진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벤진가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종목 코드를 치시면 당일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1일자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거의 다 유지가 됐고요. 목표가만이 지금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1000달러에서 1100달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830달러까지 올렸고, 그 캐나코드 같은 경우는 940에서 104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로스캐피털은 테슬라의 주가를 목표가를 150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제 잡고 있었다가 이제 올리긴 했는데 250달러로 이제 지금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웨스파고도 이날 뭐 660에서 86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투자은행들이 다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하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항상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지속되려면 기업 실적이 이를 계속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내일도 이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역시 기업 실적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